이렇게 쉬우면 왜 개발자들이 연봉을 많이 받고 이 직업이 이렇게 인기가 많겠냐? 그렇지. 아주 고급 지식이었지? 개발자가 될 수 있냐고? 당연히 될 수 있지. 아유, 완전 가능하지. 심지어 지금은 개발자가 되는 게 좀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가볍게 해줄게. 내가 방금 전에 개발자가 되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이유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시장에 개발자가 많아진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바로 국비 지원 학원 같은 커리큘럼이 진짜 많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 6개월짜리 과정을 경험을 해봤잖아. 게다가 또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뭐 6개월 동안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프레임워크의 사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나 사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팀까지 맺혀줘서 프로젝트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풀코스를 쫙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꼭 이런 학원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 도구들,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은 진짜 문서화가 진짜 잘 돼 있거든. 이렇게 문서를 잘 남기는 거, 그러니까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남기는 건 이렇게 개발자들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 심지어 이런 문서를 어떻게 하면 잘 남길까에 대한 고민을 개발자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서만 잘 참고를 하더라도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직접 독학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진짜 그 기술을 딥하게 공부를 하는 거지. 게다가 요즘은 이런 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를 하면 진짜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은 비교적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개발자 뭐 취업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취업을 위한 알고리즘이나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해야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좀 예전부터 이제 유행해 오던 건데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학교라던가 뭐 성별 이런 것들은 아예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력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로지 나의 이 실력,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오로지 나의 이 실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만 하면 개발자 취업 모두 도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때? 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개발자 취업이 약간 쉬운 거 같지? 야, 근데 이렇게 쉬우면 왜 개발자들이 연봉을 많이 받고 이 직업이 이렇게 인기가 많겠냐? 사실 내가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개발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아마 여기까지만, 이 앞까지만 말하고 말았으면 지금 개발자로 일하시는 형님들한테 아주 크게 혼났을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히 직업으로서 개발자가 되는 방법이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진짜 개발자가 되는 건 이 개발자로 뭐 직업을 갖는다 라는 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말했던 국비 지원 같은 코스를 밟아서 단기간에 개발자가 된 사람이랑 대학교 때부터 전공을 해서 개발자가 된 사람이랑 차이가 안 날까? 뭐 좀 특수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을 거지만 대부분 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물론 처음에 신입일 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경력이 점점 쌓이고 내가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규모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뭐 숙달도, 그리고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그런 순간이 오면 아마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날 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론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이런 차이가 극심해질 때 커리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물론 전공을 했다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공부야. 내가 배웠던 언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 내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기술들. 진짜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공부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연차가 쌓여서 더 규모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내 밑으로 뭐 후배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잖아. 그럴 때일수록 이런 지식들이 정말 필요하고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너가 형 나도 개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나도 개발자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의미라면 당연하지, 쉬워, 학원 다니면 돼. 하지만 그 질문의 의미가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하는 뭐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야. 개발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하고 꾸준히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너의 질문의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이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간혹 이제 시장에 좀 준비가 미흡한 개발자들이 많아지는 게 학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사실 나도 국비 지원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실태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학원들은 나름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원은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코딩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까지의 역할이잖아. 물론 이거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좋은 개발자가 되고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역할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결국 학원에서 개발자라는 직업을 갖게 만들어줬으니 이제부터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개발을 공부하거나 개발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 개발자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처음엔 설마 뭐 맨날 공부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좀 제대로 된 진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야. 다시 한번, 만약에 너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발자란 직업을 갖기 위함이라면 학원을 다녀. 그러면 가능해. 하지만 뭔가 성장하고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개발자가 될 생각이라면 단순히 개발자가 됐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노력들까지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야, 개발자는 쉽게 생각하지 마, 어려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위 요즘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닐 거라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야. 왜냐면 이런 공부, 준비를 하지 않고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이 정말 크거든.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이 뒤에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도록. 끝! 안녕!